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무사 단계 유쾌한 노동법 임재진 노무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가 이제 1차 1순환 강의도 마무리 졌어야 되고 또 이제 문풀 강의 1차 2순환 강의도 준비하고 있고 또 GS 1기 준비해서 들어가느라고 개강을 했잖아요. GS 1기도 아유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강의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요 기출문제의 무료 해설 강의가 살짝 늦어졌어요.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는 2023년도 32회 노동법 1 기출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헌법 32조 우리 헌법과 관련된 게 너무나도 혼동되게 많이 나오죠. 문구들이. 자, 그 기출문제입니다. 헌법 32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내용은 이랬어요. 1번도 틀렸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정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는 우리 1번 해설을 보시면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하여야 하는 것은 최저임금제입니다.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적정임금제 아니에요.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짝 올려서 2번은 어떤 문구가 틀렸는지 보도록 할게요.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볼게요. 국가는 자 이거 틀린 이게 이제 맞는 거고 네 여기 이제 지문 얘네가 틀린 거죠. 아유 큰일 날 뻔했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사회적 경제적 방법은 괜찮아요.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머스트의 이거는 아닙니다. 강력한 의무 규정이 아니에요.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답니다. 문구가 어렵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가 틀렸는지 볼게요. 이게 이제 올바른 문구인데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자, 그런데 3번 지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장애인의 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구가 틀렸습니다. 자,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장애인이라는 문구가 아니고 여자의 근로는 이렇게 바꿔야겠죠? 오케이. 나머지 뒤에 거는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은 이거 올바른 지문입니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입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요것도 살짝 바꿔놓습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령이 아니고 법률로 정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도 틀린 지문인데 국가는 전몰군경의 유가족이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왜 틀렸을까? 한번 볼게요.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령이 아니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선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여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잘못된 거죠. 그쵸? 오케이. 좋습니다. 됐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 2번 지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의 법원이다. 법원. 판단 기준, 판단 준거. 오케이. 이게 법원의 개념이죠. 노동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다툼이 있으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옳지 않은 것인데 5번이 옳지 않아요. 먼저 5번부터 우리 보도록 할까요? 속 시원하게. 근로자와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노동법의 법원이 아니다. 아니죠. 근로자와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노동법의 법원입니다. 왜냐하면
그 적용을 받는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고 있잖아요. 그쵸? 법원 중에서 하위 법원에 속하지만 어쨌든 근로계약도 우리 노동법의 법원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헌법에 따라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무슨 법?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 됐습니다. 그 다음 헌법에 따라 체결 공포된 조약입니다. 아시겠죠? 자, 노동조합 규약은 우리가 이제 각종 이제 단체에 회칙이 있듯이 노동조합도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한 단결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에도 회칙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노동조합 규약이라고 부릅니다. 노동조합 규약은 일종의 이게 자치적이라고 해야 돼. 자치적 법규범. 이게 이제 오타네요.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가진다. 그렇죠. 제가 강의 때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속한 조기축구에도 나름의 회칙이 있어요. 아이고, 규율을 하죠. 통제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고용노동부의 그 소속 기관의 내부적 업무 처리 지침에 불과하여 노동법의 법원이 아니다. 이거는 옳은 지문이에요. 근데 제가 강의할 때도 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모두 노무사님들이 되시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그리고 판례 이걸 근거로 우리가 의견서나 답변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게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봤을 때 노동법의 법원은 아니에요. 그러나 실무에 있어서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학문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러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노동법 법원이냐? 그렇진 않다. 꼭 구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노동관행은 이제 노동관행 규사명승 구당사제규 이런 식으로 이제 노동관행에 대해서 외울 때 규사명승 그 다음에 구당사제규 저는 이 두 문자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는데 노동관행은 그 자체로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지만 일정한 요건이 뭐예요? 이거죠. 규사명승 구당사제규라는 자 이건 이제 두 문자 지금 길게 설명하면 시간이 오래 가서 지루하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이런 판례가 제시한 판단 기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원으로 인정된다. 근로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죠. 그 다음 근로자와 상인 이건 아까 봤고 그렇지 아까 봤다. 자 이제 우리 넘어갈까요? 자 3번 넘버 3 발음 좋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에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이거 계약이죠. 오타입니다. 그 부분에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이거예요. 이게 이제 근기법 기준인데 근로계약에 요 근기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요 A라는 조항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것만 무효가 되는 거지 전체가 다 무효가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요 무효가 되는 걸 우리가 강행적 효력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무효가 된 부분에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그렇죠. 보충적 효력이라고 부른다. 다 알고 계시죠? 오케이. 그리고 중요한 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왜 틀렸을까? 사용자는 오타가 많네요. 근로계약에 덧붙여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당연히 이제 우리가 범위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교정을 본다 해도 오타가 한두 글자씩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정도는 당연히 알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 다 알 수 있으니까 넘어갑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렇죠. 오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아무리 꼼꼼하게 본 교재들도 오타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갑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근로자의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게 틀린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설명을 보도록 할게요. 자, 위로 올라가서 우리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에 빼박이에요. 네, 명시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번이 틀렸다. 자, 그러면 다시 3번 오케이. 3번에 이제 몇 번 지문으로 가냐면 요 지문으로 가면 되겠네요. 3번 지문.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근로조건 명시하게 돼 있잖아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맞는 지문이죠. 우리 근기법 19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소정근로시간, 무슨 시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는 누구겠어요? 근로자와 사용자겠죠.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시간입니다.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자, 소정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명시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답니다. 이것도 17조 제1항 근기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단시간 근로자, 통상근로자, 그 사업장의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를 우리가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우리 근로기준법 18조 1항에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나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여기 지울게요. 지우고 빨간 펜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펜으로 그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업무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 즉 비율적으로 산정합니다.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어느 정도 아시죠?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옳지 않은 것은 정답 5번이 옳지 않은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예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유급으로 보장해야 된다. 유급, 이게 틀렸습니다. 근기법 제10조에 보면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유급으로 보장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된다. 유급 보장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1번 옳지 않은 건데 1, 2, 3, 4는 옳은 지문이다.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더라. 옳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입니다.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근기법 제6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그 다음 누구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구죠.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틀린 문구처럼 보여서 죄송합니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지 못한다. 올바른 지문이죠. 근기법 제9조 중간 착취의 배제입니다. 그 다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이죠. 아까 설명드렸죠.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기준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 기존의 근로조건 이렇게 낮추면 되겠네. 근로기준법보다 높으니까.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나쁜 사장님이다.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5번. 와, 굉장히 쟁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해고에 관한 게 나왔네요. 객관식 문제, 기출문제. 근로기준법 23조 해고 등의 제한 제1항이
적용되는 사업장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뚜두두두 이렇게 올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부터 볼게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그 다음 동거하는 친족만, only 동거하는 친족이에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하, 친족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친족 중에 동거를 하지 않는 분이 계셔. 그러면 적용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동거하는 친족만입니다. 아시겠죠? 동거하는 친족만이에요. 문구를 잘 보셔야 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동거하는 친족들이 이렇게 있어. 근데 이 중에 이분은 죄송합니다. 뭐 소리가 좀 이상했죠? 자, 이분들이 다 동거하는 친족이에요. 똑같이 생겼다. 그쵸? 동거하는 친족이에요. 동거하는 친족. 이분들이 다 동거하는 친족인데 동거하는 친족이야. 그런데 다른 분 동거하지 않는 이분이 계셔요. 그러면 이분은 당연히 근로기준법 적용하죠. 아시겠죠? 그래서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적용하지 않는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특별시, 국가특별시, 광역시, 도시, 군구, 읍면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요 문구 이제 잘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면 종교단체에도 금기법은 적용한다. 자, 갑니다. 이제 정답은 적용되는 사업장은 니은하고 리을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인데 상시 한 명의 공무원이 아닌 한 명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 다시 볼게요. 이겁니다. 이거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특별시 그 밖에 돼도 적용된다 했으니까 당연히 적용되는 겁니다. 니은은 되셨죠? 상시 한 명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 좋습니다. 그 다음 상시 3명, 안된다. 상시 5명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적용 안되죠. 그리고 상시 5명의 유치원 교사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종교단체, 상시 5명이라면 종교단체도 적용된다. 아까 해설해서 봤습니다. 좀 전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6번부터 충실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불꽃처럼 이겨내시고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노무사 단계 유쾌한 노동법 임재진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른 청직!